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에 발표한 악질 임대인 1777명 공개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등 23년부터 시작된 전세에 대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 사기 등 악질 임대인을 넘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및 보증금 미반환 등 여러 가지 악재와 경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2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총 미반환 금액은 1.9조 원, 그리고 총 인원은 1777명, 가장 어린 사람은 19세로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5세로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가 작고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더 커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질 임대인 중 대다수가 30대에서 60대에 분포해 있으며 해당 나이대의 총 인원은 952명,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81%로 과반수가 30대에서 60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20대에서 30대가 32%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선이든 악이든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이러한 상황이 자꾸 심각해지다 보니 조금은 씁쓸한 느낌입니다. 보증금 미성한 악질 임대인 중 가장 큰 금액은 862억에 달하며 그 뒤로는 707억, 611억 등 300억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고액 악질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질 임대인은 나이, 주소, 이름, 미상환 보증금,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안심전세 포털에 기재되어 있고 어찌 보면 국민의 알 거리를 조금이라도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질 임대인의 거주지를 분석해 봤을 때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량한 임차인을 사지로 몰아간 인천의 빌라왕을 시장으로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등 전세보증금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곳에 비율이 높으며 금액과 상관없이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이러한 악질 임대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금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전세 사기를 비롯하여 차후에 발생할 문제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건수를 보면 2023년에 약 5천여 건, 24년도에는 피해 건수가 급증한 24,668건에 이르며 23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17개월 동안 매월 약 1,500건 정도의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국적으로 24년에 약 19,000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러한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2,587억에 달하며 이러한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3조 9,656억보다 증가한 금액이며 퍼센트로 봤을 때는 7.4%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악질 임대인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 제 생각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실을 말할 뿐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을 두둔하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악질 임대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과 악질 임대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임대인분은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도를 하고 대출을 받았어도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시지 못한 임대인분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임대인이지만 개인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도 악질 임대인이 되시는 경우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절대로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과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언급하는 것이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입니다. 전세 사기가 터져나왔던 인천,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역전세가 발생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증가해 전세 계약 건수의 5% 정도가 역전세 위험에 달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부동산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과거의 상황과 다르게 사두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투자 수단이 되지 못하며 어떠한 임대인도 보증금 미만화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하에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이나 다른 문제점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어도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역전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한 피해는 임대인뿐만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역전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5%라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4년보다 25년이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정상적인 임대인도 악질 임대인으로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악질 임대인이 증가하고 역전세가 증가하며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이익과 손해는 개인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값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가장 큰 피해는 임차인에게 많은 해를 끼칠 것이며, 그로 인한 선량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제 생각보다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생각보다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고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는지, 내가 낼 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 될 자본은 얼마인지 제대로 분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정상적인 투자마저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는 상태 하에서는, 여러분도 지금 임대인을 꿈꾸고 계신다면 더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신혼부부 및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보증보험, 권리분석 등 여러분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 상황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인 추가 금리 인하와 차후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나빠질 만큼 나빠진 실물 경제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을 먹고 전세 사기를 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나빠진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과값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입니다. 부디 선량한 임대인이 악질 임대인으로 변모되지 않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악질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